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 유료 게임 랭킹 60위까지 게임 중에 뭐 꼭 60위 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거기에 게임명, 제조사, 평점, 가격, 대표 아이콘, 이미지 요거를 CSV로 저장하시오. 이게 1번이고요. 실제로는 실무에서는 이렇게 안 하죠. 이거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분석을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각 게임의 상세 페이지로 가서요. 아까 우리가 출시일 같은 거. 출시일이라든지, 뭐, 아까 그 디스크립션이라든지, 설명이라든지, 뭐, 기타 이런, 등 기타 정보, 수집. 이게 실무에서 많이 쓰이겠죠, 실제로는. 2번이. 네. 근데 2번을 뭐, 지금 안 해도 되고요. 나중에 해도 되지만, 간단하게 맛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번도. 상세하게는 안 할 거고, 상세하게 하는 거는, 우리가 데이터 수집 시간에 해볼 거예요. 자, 일단 먼저 1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번 문제는 게임명 제조사. 우리가 지금 게임명 제조사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제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클래스를 먼저 만들고 제가 나중에 모듈화 시켜 볼게요. 클래스 게임이라고 하는 거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는 뭐만 받으면 되죠? 요 태그만 받으면 되겠다. 게임 태그. 이 태그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카드 리스트에 하나의 요 값이겠죠. 네, 그래서 태그라고 게임 태그라고 하나 받을 거고요. 여기는 클래스니까 이니 생성 잠수에서 셀프에서 태그를 받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멤버 변수는 뭐뭐 있냐면 멤버 변수를 여기다 그냥 적습니다. 편하게 이제 개발하는 거는 자, 타이틀. 자, 여기다가 이렇게 적는 경우도 있고 여기가 적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 여기서 셀프.타이틀 해가지고 줘도 되는데 만약에 타이틀이 안 줬어요. 그럼 디폴트 값을 줄 수가 없잖아. 기본 값을 확장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다 주는 거예요. 일단 필요하면 만들어 봅시다. 멤버 변수는 굳이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는 자, 이거 그대로 갖고 오면 되죠. 타이틀은 이 부분이다.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셀렉트 해가지고 0번째에 텍스트를 갖고 오는 게 있어요. 일단 만들어 놓고 제가 분리해 볼게요. 펑션으로. 그 다음에 컴퍼니는 이렇게 했던 거. 자, 이렇게 두 개를 받아 볼게요. 그럼 얘는 지금 두 개의 값이 생겼어요. 근데 보면 중복되는 게 보이죠? 요 부분, 이만큼. 뭐만 다르죠? 요 부분만 다르네요. 태그 셀렉터라고 부르는 값만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펑션 하나 빼볼게요. get 태그라고 해볼게요. 셀프의 셀렉터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얘는 리턴 안 할 거고 임시 변수 하나 다 잡을게요. t 임시 변수. 요 셀렉터는 태그도 받아야겠죠. 태그 콤마 이제 페어런트겠죠. 페어런트 태그 이 페어런트에서 요 셀렉터로 찾는 거죠. 요 페어런트는 카드 리스트가 될 거고 얘는 카드가 될 거고 또는 얘는 카드가 될 거고 여기는 타이틀이 될 거고 이해되나요? 네. 카드에서 타이틀을 뽑아오는 거죠. 지금 상위 개념이 뭐예요? 카드죠. 카드 상위 개념에서 요 이미지랑 타이틀이랑 컴퍼니랑 가격이랑 이런 걸 불러 뽑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개념은 뭐가 되죠? 얘의 상위 개념은 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페어런트를 항상 잡는 거예요. 페어런트 태그. 자, 그래서 태그는 페어런트 태그 점 셀렉트 해가지고 셀렉터를 받으면 돼요. 그냥 이렇게 리턴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나중에 우리가 트라이 익셉션 배우고 나면 제가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건 태그를 갖고 오는 거고요. 태그에 텍스트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get을 가지고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좀 더 우리가 하나를 더 쌓아볼게요. 그래서 get 텍스트라고 하는 걸 하나 잡아보겠습니다. 셀프의 페어런트 태그. 자, 어떻게 함수들을 쓰는지를 한번 보세요. 셀렉터. 자, 얘는 뭐죠? 요 값이죠, 요 값. 요 값이 필요한 거죠. 요 값에 점 텍스트만 부를 거예요. 점 텍스트만 부를 건데, 지금 get 태그가 있기 때문에, 자, 태그는 self.get 태그. 여기다 뭘 주면 되죠? 페어런트 태그랑 셀렉터. 그죠?
태그랑 셀렉터. 자, return t.text 하면 끝나는데, 이렇게 하면 끝나거든요. 근데 만약에 t가 없으면 그냥 빈 값을 줍시다. if t 이걸 none이면, else 아니면 t의 텍스트. 자, 이제 요거 조금 익숙해졌나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써볼게요. if t가 none이면 return 그냥 빈 문자열을 줄 거고요. else면 return t.text.string. 나중에 이거 처리를 하나 더 하셔야 돼요. 원래는 이 텍스트가 없을 땐 이게 또 나뉠 수 있잖아. 근데 이거 나뉘기는 거의 드물거든요. 자, 요거를 한 줄을 이렇게 네 줄로 쓴 겁니다. 자, 조금 복잡해 보이죠? 나중에는 이제 한 줄로 쓸 거예요. 다음부터는. 예.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난 여기서 뭘 부르면 되죠? self.title은 똑같이 부르는데 self.get text 부르면 되죠. parent는 누구죠? 태그가 여기 들어가야 되죠. 이 태그가 부모 태그고 parent 태그고, 여기에 selector는 요거. 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parent 태그와 select만 주면 그냥 텍스트가 넘어오는구나. 0 뭐 이런 처리 안 해도 되고요. 자, 그래서 t.0이겠죠. 자, t가 0이거나 none이거나 또는 뭐죠? len t가 0이 이 경우도 되는 거죠. 빈 리스트가 왔는데, 빈 리스트가 왔어도 텍스트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접근하면 에러 나죠. 리스트가 비어있는 게 왔어요. 이렇게 비어있는 게 오면 0이 있어요, 없어요? 0번째 인덱스가 없죠. 없으니까 이 부분에서 분명히 에러가 납니다. 없는 거에다 대고 텍스트를 불렀으니까. 그래서 그 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랭스가 0이면 비어있는 리스트라면 그래도 값은 스페이스를 그냥 줄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첫 번째 텍스트 값을 스트립해서 공백 없애고 줄 겁니다. 자, 이 처리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나는 getText만 부르면 되고, 또 하나 더 부를 수 있죠. 뭐 만들어 볼까요? getAttr이라고 하나 부를 수 있죠. 제가 어트리뷰트라고 했으니까 어트리뷰트 값을 받는 거, get 어트리뷰트를 attr로 할게요. attr은 뭐죠? 똑같이 해도 0인데 얘는 뭐예요? get으로 불러오죠. 그래서 이 뭐가 필요해요? 어트리뷰트 이름까지 필요하죠. 얘는 셀렉터에 attr name까지 필요합니다. 얘가 어트리뷰트 이름이잖아, 지금 타이틀이.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없을 때는 얘도 이걸 보낼 거고요. 있으면 요거 점 텍스트가 아니고 get attr name strip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컴프는 타이틀은 이렇게 불렀고요. 컴프는 self get attribute 그 다음에 태그 부모 태그, 지금 어트리뷰트도 부모 태그 그 다음 셀렉터 이렇게 받아요. 셀렉터에 뭘 받죠? 어트리뷰트 이름 이렇게 3개 받으면 끝나는 거죠. 반복해서 쓰는 거를 제가 펑션으로 뺀 거예요. 왜 이렇게 바뀌지? 자, 다 똑같은데 여기도 사실은 또 바꿀 게 있어요. 이것도 중복이죠. 중복이라서 좀 그런데 그걸 여기다 넣고 싶은데 지금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제가 두 개의 메소드를 만들었습니다. getText랑 getAttribute. 이거 두 개면 아마 웬만한 거 다 불러올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제 게임 클래스를 계속해서 만들어 갈 거죠. 60개를 만들어 갈 거예요. 60개를 담아야 되니까 어디다가 담을까요? 리스트에다 담아 볼까요? 그러면 게임스라는 거 하나를 만들게요. 게임 리스트. 자, 여기다가 하나씩 어펜드 하면 되는 거죠. 그럼 60개가 담기겠다. 그래서 요거는 자, 그 게임스에 어펜드 하는데 뭐를? 게임을 만드는 거죠. 게임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요 클래스를. 자, 게임 클래스에다 뭘 주면 되죠? C만 주면 되죠. 현재 태그, 부모 태그, C, 카드 태그.
그러면 이렇게 끝났어요. 이렇게 좀 심플해졌죠. 자, 요거를 이제 게임 클래스를 그 파일로 한번 분리해 볼게요. 얘는 분리 가능하겠죠. 분리 가능하니까 얘를 제가 하나 더 만들어서 게임이라는 게임.py라고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게임 클래스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두 개로 쪼개 볼게요. 자, 게임 클래스는 여기다 두고요. 제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여기다. 자, 여기는 지금 메인 플로우고요. 여기는 게임 클래스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toString 하나 만들면 좋겠죠. 게임을 우리가 출력해 볼 거니까. df 기억나나요? 어떻게 이제 표현하게 프린트 했을 때 얘를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return 지금 현재 두 개니까 format self.title이랑 self. 뭐죠? 컴프 두 개만 있으니까 이제 하나씩 붙여 나갈 거예요. 자, 여기다가 저는 탭으로 구분해 볼게요. 일단 탭으로 좀 구분자를. 자, 그러면은 게임을 여기 쭉 담았어요. 쭉 담아 놓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죠? for I in games 해서 루프 돌릴 수 있겠죠. 60개가 담겼어요. 여기다가 그 게임에는 지금 타이틀과 컴프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print I 해보면 밖에서 실행해 볼게요. 아, 우리 임포트 안 했구나. 게임 클래스 임포트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되죠? 임포트 뭐 여기서 바로 게임 불러도 되고, 제가 정석으로 한번 이렇게 from game.py에서 import 게임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python 자 play paid parser 이렇게 불러볼게요. 그랬더니 t의 0 이쪽 라인 게임의 12번째. 그래서 get 태그 보면 parent 셀렉터 요거에 0번째를 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처음에 만드는데 타이틀만 한번 봅시다. 타이틀은 현재 카드라는 태그에서 A 태그의 타이틀이란 클래스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카드라는 태그를 갖고 지금 getText를 갔어요. 그래서 현재 카드라는 태그가 있고요. 셀렉터는 A의 타이틀을 찾는 거예요. 거기서. 자, 그래서 get 태그를 갔는데 get 태그는 여기는 뭐가 들어있죠? 아직 카드라는 태그가 들어있죠? 카드 태그 지금 요걸 싸고 있는 카드 태그 요 카드 태그입니다. 요 카드 태그에 이제 A.title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get 태그 요쪽을 좀 볼게요. 요쪽이 제일 복잡하죠. 자, 게임 태그랑 그 다음에 A.title을 줬어요. 그럼 게임 태그 get 태그 보면 게임 태그도 지금 뭐예요? 게임 태그도 리스트 형태잖아요. 리스트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0을 준 거고요. 그 0번째에 select 해가지고 찾았죠. 그 태그를. 이것도 리스트 형태로 오니까 그거에 0번째 하나만 준 거예요. 그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우린 지금. 그래서 이 지금 0번째 처리가 되게 번거롭죠. 0번째 처리를 없애려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태그는 0번째니까 0 필요 없고요. 예, 여기는 하나였네요. 하나였고 리턴 되는 게 이제 리스트니까 제가 0을 붙여준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네, 잘 됐어요. 60개가 잘 나왔고, 지금 HTML이 어떻게 되어 있죠? 카드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div. 카드 리스트. 요 태그가 하나 있죠. 요 태그 속에는 몇 개의 카드가 있죠? div. 카드라고 하는 요 태그가 요 사이에 또 div가 있죠. 자, 이렇게 HTML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카드 리스트 찾는 거는 이 부분을 찾는 거죠. 요 셀렉터로 찾았어요. 그러면 얼마만큼 오는 거예요? 이만큼이 오는 거죠. 이만큼이 나한테 여기 온 거예요. 카드 리스트로 셀렉트. 근데 얘는 리스트 형태니까 두 개가 아니고 리스트 형태로 오기 때문에 싸서 와요. 리스트로. 그래서 딱 부르면 셀렉트를 부르면 수업에 셀렉트를 부르면 이렇게 해서 요 카드 리스트 태그인데 태그 객체인데 카드 리스트죠. 이게 들어있어요. 리스트 형태로. 그래서 이것만 뽑아오기 위해서 제가 0이라는 것을 여기서 찍어 본 거고요. 0번째로 준 거고, 이제 여기서 리스트니까 루프를 돌린 거예요.
그 리스트를 루프를 돌리니까 첫 번째 i에는 뭐가 들어왔죠? 이 i에는 요 태그가 온 거죠. 요만큼. 요 리스트의 루프니까. 그래서 요 값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을 가지고 내가 셀렉트를 한 거야. 네. 그래서 요 값의 셀렉트니까 요 태그, 요 값은 뭐죠? 이만큼이죠. 이만큼의 셀렉트 뭘 한 거라고요? div의 카드. div의 카드. 근데 지금 div 카드 요거를 갖고 왔는데 얘는 몇 개가 있어요, 지금. 60개가 있는 거예요. 계속 요 사이에 카드가 60개, 카드, 60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60개를 다시 루프 돌리는 거예요. 루프 돌리고, 그러면은 이 C라는 자리에는 뭐예요? 처음에는 얘가 들어왔고, 두 번째는 이 카드, 세 번째는 이 카드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얘는 리스트가 아니죠, 구조가. 얘는 한 개죠. 카드 한 장, 카드 한 장, 카드 한 장이에요. 이게 60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드 한 장씩을 주는 거야. 왜? 게임이란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게임이란 클래스의 생성자에 이 태그를 준 거고요. 그 태그 값에 제가 어떤 여기서부터 이제 또 힘들어지죠. 여기까지는 됐죠. 자, 여기서 이제 클래스 구조를 게임 클래스를 보면, 자,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여기에 생성자가 있다고 치고요. 생성자에 뭘 줬죠? 카드라는 태그를 줬어요. 카드 태그 한 장씩을 준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getText라는 게 있어요. getText를 불렀어요, 제가. 여기다가 뭘 준 거죠? 카드 태그에 여기에 셀렉터를 받는 거예요. 자, 셀렉터라고 하는 건 div. 뭐시기 스트링 그 값이에요. 그래서 getText에다가 제가 카드 태그에 a.title이라는 거 불렀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죠. 얘를 부르죠. 그럼 얘에서 어떻게 하면 되죠? 카드 태그에 a.title이 그대로 넘어오는 거죠. 이렇게 넘어왔어요. 근데 얘는 또 공교롭게도 getTag라는 메소드를 불렀어요. 자, getTag라는 놈은 태그를 그냥 주는 놈이에요. 자, 여기도 페어런트 카드 태그를 받아가지고요. 셀렉터를 부르는데 여기는 a.title이었어요. 그럼 a.title이라는 거는 뭐죠? 셀렉터예요. 요 카드 태그, 아까 여기서 그렸던 카드라는 뭐 div. 클래스 카드 있었죠? 여기 안에 a 태그가 또 있는 거예요. 클래스는 뭐죠? title이라는. 요 태그를 또 찾는 거예요, 얘는. 요 태그를 찾아가지고 그 찾은 태그를 리턴해요. 그 찾은 태그, getTag는 그 찾은 태그를 리턴합니다. 리스트 형태가 아닌 걸로 내가 받으려고 0번째로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그 태그에 그 태그가 없으면 빈 값을 줄 거고요. 있으면 그 태그의 텍스트 값은 요거겠죠. 1 해가지고 요 쌍따옴표 있는 자리, 요 부분이 텍스트 자리예요. 요 텍스트에 스트립 공백 없애고 나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 값이 1.60s 요 부분이 타이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플로우를 보면 저 밖에 메인 플로우에서 우리가 이쪽 플레이 페이드 파서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게임 해가지고 생성자로 게임 카드를 준 거예요. 카드 태그를 준 거예요. 카드 태그를 주고 얘를 불렀고요. 얘는 어떻게 했죠? getText를 부른 거죠. 타이틀 값을 알고 싶어서 불렀더니 얘는 또 누굴 불렀어요? 카드 태그를 불렀어요. getTag 태그를 주세요. 그 태그 받은 태그에서 .text 한 거죠. 그 텍스트를 누구한테 다시 준 거예요? init한테 다시 준 거예요. 그래서 플로우가 요렇게 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죠. 네. 요 정도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네. 자, 여기서 지금 반복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조금 반복돼요. 이것도 이제 없애봅시다. 지금 이거 반복되잖아. 요만큼. 그죠? 그래서 이걸 없애는데, 일단 눈에 띄는 게 뭐죠? 없을 때 처리예요. 없을 때 처리를 그럼 얘한테 맡겨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0으로 없을 수도 있으니까 0이라고 주면 무조건 에러 날 거예요. 없는데 0을 부르면. 무슨 에러? 인덱스 에러. 인덱스 에러 나니까 요거를 제가 태그라고 한번 뽑아볼게요. 그래서 태그는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제가 태그라고 쓰기 싫었던 이유가 뭐죠? 이 이름과 또 헷갈리고 막 그래서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겹쳐서 써요. 왜냐면 요 태그는 여기서만 쓰는 거죠. 요 함수에서만. 그 다음에 요 태그는 여기서만 쓰고 말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요 처리를 그대로 갖고 오면 돼요. 그래서 이게 그거였는데, 요 태그가, 여기선 태그가 되겠죠. 자, 태그가 없거나 또는 태그의 길이가 0, 빈 리스트면 return 뭐 none 해도 되고요. 원래는 none 해줘야 여기서 에러가 나거든요. 그 다음에 else면 return 태그의 0번째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처리를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얘는 항상 t라는 값은 잘 옵니다. 여기서도 태그라고 바꿔볼게요. 그래서 이 태그를 get 태그 해가지고 갖고 왔으면 여기서 바로 불러도 되죠. 뭐 get attribute 이렇게 바로 불러도 되는데 두 줄로 할게요. 여기는 태그로 바뀌어야 되고요. 이 태그에 attribute 값을 가져와서 스트립 하는 거예요. 얘도 C 공백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는 거고. 태그점 이렇게 해서 이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이걸 더 줄일 필요는 없어요. 막 언제까지 갈 건데 막 끝까지 갈 거야, 그런 마음은 굳이 안 드셔도 되고요. 누가 읽었을 때, 내가 읽으면 당연히 알죠, 내가 짰으니까. 근데 직접 짜지 않은 사람이 읽었을 때도 이해할 정도면 좋은 코드예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코드. 그게 무슨 코드죠? 클린 코드라고 요즘에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게 한 2년 전부터 1, 2년 전부터 이슈화 되고 있는 클린 코드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리팩토링 했으니까 테스트 한번 해봐야겠죠. 네, 잘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의 숙제는 뭐였죠? 좀 더 데이터를 갖고 오라 그랬어요. 자, 게임명 제조사 갖고 왔는데 평점, 가격, 대표 아이콘, 이미지, 링크, 경로는 이게 URL이겠죠. URL. 그걸 가져와 보겠습니다. 먼저 평점을 한번 가볼까요? 평점, 요 부분이죠. 자, 평점이 이게 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평점 이렇게 눌러서 오른쪽 검사했더니 평점이 어떻게 나왔죠? 스타일로 나왔어요. 스타일에 이렇게 숫자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평점을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요 값을 가져다가 퍼센트죠. 여기 또 심지어 78.4%예요. 이게 별의 개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78.4라는 값을 갖고 올 거예요. 근데 요거를 그냥 제가 어떻게 부르면 돼요? div에 달러 붙이고요. div. 이렇게 부르면 되죠. 이렇게 하면 접근하는 거예요. 요 부분이 뭐예요? 지금 select라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select라고 썼지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렇게 쓴다 했더니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이걸 쫙 펼쳐보면 첫 번째 놈이 얘예요. 아, 얘 표시가 나오죠, 왼쪽에. 이렇게 갖다 대면 표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표시를 가지고 내가 찾는 거예요. 아, 얘로 불러도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요거를 또 내가 요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 store as global variable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누르면 이게 하나의 변수로 빠집니다. 자, 그래서 temp1이라는 변수로 빠져요. 그래서 temp1 여기서 조금 안 보일 수 있으니까 temp1으로 이렇게 빠졌죠. 그래서 요 빠진 거를 바로 여기서는 부를 수가 없어요. 요거 점 그 attribute는 attr로 부르는데 지금 이게 없죠. 이거를 달러로 또 쌓아요. 달러로 싸면 이제 돔 객체가 되는 거예요. 이 태그는 여기 스트링이잖아. 지금 스트링을 뭘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돔으로, 태그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 점 attr 메소드 있죠. 여기에 스타일. 자, 이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 이 부분 필요 없죠. 리스트 맞나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제가 어려울 거라고 했던 게 이 부분이에요. 그 다음 퍼센트 이거 필요한가요? 이것도 필요 없죠. 자, 그래서 이 부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요걸 또 변수를 하나 빼볼게요. 지금 잠깐 쓰고 말 거니까 current rating이라고 하고 cr. 우리는 뭐 했었죠? 스플릿 했었죠. 얘도 스플릿 있어요. 뭘로 스플릿 하면 되죠? 이걸로 스플릿 해서 하면 위스랑 얘로 떨어지죠. 그래서 스플릿의 몇 번째?
1번째면 되겠죠. 1번째가 뭐죠? 퍼센테이지가 될 거다. 미리 이렇게 짜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를 안 배웠으니까 지금 이게 어려운 건데, 자바스크립트 곧 배울 거예요. 우리 그 데이터 수집하기 전에 배울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그냥 맛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습 차원에서. 그럼 이 P를 어떻게 하면 되죠? 리플레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파이썬에도 다 있어요. 우리 안 다뤘는데 리플레이스 하니까 또 생각나네. 자, 우리 스트링 할 때 조인 했었고요. 여기 리플레이스도 있습니다. A, B면 A를 B로 바꿔라는 거예요. 자, 그거 똑같아요. 파이썬에도 그대로 있고요. 리플레이스 뭘 바꾸면 되죠? 퍼센트를 없애는 거죠. 이렇게. 다른 나중에 정규식을 배우게 되면 더 많이 배울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세미콜론까지 없애면 어때요? 됐죠? 이렇게 대충 이렇게 감을 잡는 거예요. 감을 잡아 놓고 내가 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레이팅을 이제 부를 건데 여기서만 부르면 되죠. 이제 요 처리는 여기는 손댈 거 없고 셀프 점 저게 뭐죠? 레이팅이라고 합시다. 레이팅은 셀프 점 get 뭐죠? 어트리뷰트죠. 어트리뷰트. 요거를 변수를 하나 뺄게요. 자, 여기서 이제 레이팅 태그라고 해가지고 셀프 점 get 태그 어디서? 이 게임 태그에서, 아니 카드 태그에서, 그죠? 카드 태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죠? 요 카드 내에 있는 거니까 카드에서 div.current 자, 요 태그를 갖고 온 거죠. 요 태그에 뭘 갖고 오면 돼요? 스타일이라는 어트리뷰트 갖고 오면 되니까 여기서 또 바로 attr 부를게요. 자, 요 태그에 스타일 이렇게 갖고 오면 되죠. 자, 그래서 요거를 그 current rating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cr 언더바 스타일에 아까 했던 거 그대로예요. 자, 뭘 했죠? 스플릿 해가지고 잘라 나간 거죠. 점 스플릿 하나를 띄웠어요. 요거에 1번째 요거를 우리가 퍼센트라고 한다면 퍼센트 str이겠죠. 이 퍼센트 str에 뭘 하면 된다고요? 리플레이스 해야 된다고. 퍼센트 str 점 퍼센트 str 점 리플레이스 뭘 바꿨죠? 퍼센트 세미콜론 요거를 없애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값으로. 자, 이 바꾼 걸 뭘로 바꾸면 돼요? 플롯으로. 우리는 실수니까 플롯으로 바꾸고 이걸 어디다 넣으면 돼요? 얘한테 넣으면 되죠. 그러면은 셀프.점 레이팅도 플롯으로 들어오겠다. 그럼 얘도 찍어보면 좋겠죠. 잘 되는지. 자, 그래서 이렇게 찍다 보면 만약에 600개라고 한다면 게임이 매번 테스트 할 때마다 600개가 돌잖아요. 자, 그것도 처리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퍼센트 플롯이니까 F 해가지고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셀프.점 레이팅 이렇게 한번 일단은 불러보고 다섯 번째 라인에 그럼 이 태그에 div의 current rating 이 태그는 잘 갖고 왔는지 한번 찍어봅시다. 자, 이걸 나중에 그래서 유닛 테스트를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찍어볼까요? 아, 잘 가다가 아닌 놈이 하나 있나 본데? 지금 여기까지 잘 왔죠? 없는 놈이 하나 있나 봐요. 그러면은 여기서 걸리는 것 같은데? 여기서 태그가 있으면 한번 해볼게요. 자, 태그가 난일 때만 있으면 return 빈값을 한번 줘볼게요. 요게 어떤 값인지 모르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한번 같이 찍어 봅시다. 여기다가 찍을 때 지금 어떤 태그 하나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거는 자, 항상 좋게 만들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cr 스타일 요쪽에서 제가 cr 스타일 요쪽에서 얘가 지금 어떤 여기가 걸린 거잖아요. 여기까지 잘 되다가
이 부분이 어떤 게임인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이 이름은 어딨죠? 셀프.타이틀에 넣어놨으니까 타이틀까지 찍어버리면 어떤 게임인지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자, 33번까지 했다가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인덱스 에러죠. 인덱스 에러는 뭐예요? 값이 하나밖에 안 왔는데 너 두 번째 거 불렀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는 약간 일부 후퇴하고요. 이 부분을 스플릿 했을 때 스플릿 한 걸 strs로 하고요. 그럼 여기는 스트링이 오겠죠? 리스트가 오겠죠? 리스트 어레이가 올 거예요. 스플릿 잘랐으니까. 그래서 if %strs가 난이 아니고, 자, 이 보시면 계속 제가 난 처리하고 있죠. 근데 리스트니까 난을 안 해도 될 거예요. 요거에 랭스만 부르면 될 거예요. 랭스. 요게 0이면, 1보다 작거나 같으면, 1보다 작으면, 2보다 작으면, 2보다 작으면 없는 거죠. 0, 1이니까 한 개만 왔다는 거. 한 개 또는 없을 때, 요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셀프.레이팅이 0으로 가면 되죠. 0.0. 그럼 레이팅이 없다라는 거 값입니다. 아니면 요거에 잘 있겠죠. 바로 안 쓰기로 했는데 자꾸 바로 쓰네요. 습관이 돼서. 자, 그래서 이 퍼센트 스플릿 했더니 값이 2보다 작아. 없거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요거를 strs에 1번째를 부를 수가 없잖아요. 부를 수가 없으니까 그냥 0을 준 거예요. 레이팅 값이 없으니까. 레이팅 값을 아예 안 만들어 준 거예요. 자, 그래서 불러봅시다. 자, 이렇게 했더니 쭉 나왔고요. 우리는 지금 이 값을 찍을 거예요. 이 값을 str 자리를 엑셀 csv로 찍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f 수분 두째 자리까지만 한번 찍어봅시다. 한 자리까지만 할까? 이렇게 하고요. 지금 테스트 할 때 지금 너무 많이 테스트가 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서 이 카드가 이렇게 주면 돼요. for each를 하나만 돌면 되죠. 이 자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tmp i라고 임시 정수를 하나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tmp i가 플러스 이퀄 1 하면은 되고요. if tmp i가 이거 붙여놓는 게 좋아요. 나중에 한 번에 지울 거거든. tmp i가 10개보다 크면 브레이크 해버리면 되죠. 이렇게 해서 테스트하면 10개씩만 테스트가 될 거예요. 10개씩. 이렇게 다 간단하게 테스트. 너무 많이 이걸 수행해버리면 테스트하다가 지쳐버리거든요. 여기다 변수를 하나 빼도 돼요. is 테스트냐. 이제 true, false로 할 거건데, 얘가 true라면, 0이라고 주고요. tmpI도, 필요 없고. 더 어려워지죠. 이제 테스트일 때만 요 루틴을 타게 하는 거예요, 내가. 테스트가 아닐 때는, 그래서 실제 서비스 할 때는, 실제 데이터 수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폴스가 돼야 되겠죠. 이게 폴스가 되면, 있는 데이터 다 탈 거고요. 얘가 테스트가 추르면,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이즈 테스트라고 안 하고 이즈 디버그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디버그 상태면, 내가 10개만 테스트 하겠다, 이런 상태고.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돼요? 얘만 true로 바꾸면 되죠. 자, 이런 거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제가 QQQ 3개 쓴다 그랬죠. 이 나만의 약속.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배포할 때나 실제로 돌릴 때는 QQQ가 있는 쪽은 다 손봐야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하는 동안, 코딩 하는 동안에만 잠깐 쓸 거야 라는 의미로 이렇게 하는 거고, 실제 배포할 때는 이 부분을 폴스로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배포라는 거는 실제 서비스 돌리는 거예요. 실제 돌리는 거. 배포 시 폴스로 이렇게 적어 놓으면 잊을 일이 없겠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지금 레이팅 됐고요. 이제 조금 빨리 해볼게요. 그 다음에 가격도 갖고 와야 돼요. 가격도 보통 일이 아니네요. 지워진 가격이 있고 이 가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검사 가가지고 보면 지금 가격이 지금 원래 가격이 얼마죠? 요 가격이에요. 현재. 그 다음에 이전. 자, 그랬더니 여기 디스플레이 프라이스가 실제 가격이네요. 뭐 현재 가격 뭐 어쩌고저쩌고 많지만
제일 쉬운 것만 갖고 오면 되죠. 우리가 뽑기 쉬운 거. 그럼 스팬의 디스플레이 프라이스 요걸 갖고 올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자 레이팅 갖고 왔고요. 레이팅 이런 거 복잡한 거는 좀 뒤에다가 올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죠? 함수로 빼야겠죠 나중에. 자, 여기다가 셀프 점 프라이스 해볼게요. 프라이스는 셀프 점 get 뭘 갖고 오면 되죠? 텍스트 갖고 오면 되죠? 텍스트에 스팬 점 디스플레이 프라이스 요걸 갖고 오면 되죠. 그러면 요 텍스트가 넘어올 거고요. 근데 여기 원짜리가 표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원짜리까지 표시할게요. 필요 없으면 지우면 되죠. 리플레이스해서 지우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요 정도로만 하고 요것도 펑션으로 빼고 싶어요. 뭘로 빼면 되죠? df get 레이팅이라는 걸 갖고 올게요. 여기서 필요한 것만 이제 좀 꼽아볼게요. 태그 당연히 필요하고요. 셀프 당연히 필요하고 페어런트 태그 필요하고요. 그 다음 또 뭐 있어야 되죠? 이거는 다 내가 요 속에서 처리할 거니까 필요 없어요. 근데 요 값은 나한테 줘야 돼요. 요 값 두 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셀렉터랑 그 attr name 이렇게 받을게요. 이렇게 받아서 왜 get 텍스트 get attr 있는데 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스플릿하고 뭐 지우고 하는 로직을 얘한테 줄 거예요. 왜냐면 생성자에다가 뭘 두기 싫으니까 나는. 생성자가 복잡해지면 로직이 복잡해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self.get rating 해가지고 요 세 개만 주면 되죠. 태그, 셀렉터 요게 self.rating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self.rating 요 값이 아니고 return 하면 되죠. 자, 요것도 return. 자, 이 상태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불러봅시다. CR 스타일 제가 안 써놓고 CR 스타일은 뭐죠? 그렇죠. 정신이 없네요. get self 점 그죠? self 점 get attribute parent 태그에 selector에 attr name 이렇게 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 어트리뷰트 값을 가져와서 스플릿 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했더니 잘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폴스로 하고 디버그 상태는 아니니까. 그럼 60개가 다 잘 나왔습니다. 여기서 프라이스 안 찍은 것 같네요. 프라이스도 하나 더 찍어야겠죠. 레이팅을 끝에 찍고 프라이스를 먼저 찍을게요. 프라이스. 자, 이렇게 해서 요 값이 다 찍혔어요. 자, 이제 다 요 부분 프린트 하는 부분을 뭘로 하면 돼요? 파일에 찍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일을 하나 열어 볼게요. 제가 요 화면에 출력하는 건 출력하는 대로 내비두고요. 나중에 지우겠지만 이것도 지워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QQQ 달아 놓는 거예요. 그럼 얘도 지워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거고요. 그 다음에 미드 오픈으로 한번 열어 볼게요. 오픈. 저는 요번에 뭐 games.csv라고 하나 열을게요. 그 다음에 w 그 다음에 인코딩 자, 윈도우 아니면 써줄 일 없어요. 윈도우라서 써주는 거고요. 이거를 as 파일이었나요? 네, 구문 기억 잘 안 나죠. 저도 기억 못 합니다. 이런 거 외우려고도 안 해요. 잘 보고 하면 되니까 기억 안 나면.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는 거 있고요. 자, 여기다가 뭘 하면 돼요? 돌면서 write 하면 되죠. file.write. 그 다음에 뭘 하면 되죠? 지금 i 플러스 역/n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근데 제일 위에 타이틀 하나 적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file.write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쭉 적으면 되죠. 순서대로 뭘 로고. 자, 요걸로 찍을 거니까 자, 일단 이건 좀 이따 가고요. 한번 찍어 봅시다. 파일에 잘 써지는지 먼저. 에러 났네요. 이게 지금 스트링이 아니라서 그런 거죠. 원래는 repr이라는 걸 써야 되는데 요거를
펑션 하나 빼면 돼요. self.to 이렇게 바꾼 거예요, 제가. str은 프린터에서만 쓰니까 한번 갈아탄 거죠. 자, 이거는 오버라이드라고 안 하고, 상속받았을 때 오버라이드라고 그러고, 이거는 오버로드라는 개념이에요. 오버로드라는 걸 이 함수를 이걸로 그냥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하나 더 덮어 씌우는 거예요. 원래는 다른 언어에서는 함수명을 같이 쓰기도 하는데, 자, 이렇게 i. 해야 되죠. 여기요? 아, 여기. 그렇죠. 아, 여기 리턴 안 썼네요. 여기서 이게 없어져야 되죠, 그러면. 자, 이게 지금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이 i는 지금 게임 클래스의 인스턴스예요. 이 인스턴스에 toString을 부른 거죠. 그 부른 거에서 굳이 또 i를 또 줄 필요는 없잖아. i 이미 간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파일을. games.csv 불렀더니 이렇게 나왔고요. 자, 이게 잘 불러지는지를 한번 거기서 한번 봅시다. 엑셀에서. 자, 이렇게 했더니 잘 나왔네요. 딱 나왔고, 제일 위에 타이틀만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타이틀 하나 써줄게요. 여기 아까 타이틀 쓰려고 말했죠. 자, 게임명 역/t였죠. 그 다음에 회사, 제조사, 그 다음에 뭐예요? 가격, 그 다음에 평점. 여기도 역/n 적어야 되죠. 한번 더 부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된 겁니다. 자, 이건 US 달러라는 거예요. 지금 유저 에이전트가 하나도 안 간 게 이해되시죠? 지금 아까 이 랭킹은 무슨 랭킹이냐면, 어느 랭킹인지 몰라요. 어느 랭킹일까요? 아마 제 생각에 미국 랭킹 같아요. US 달러로 나온 거 보니까. 그래서 아까 유저 에이전트가 우리가 크롬에서 부르면, 크롬이라는 유저 에이전트도 가지만, 여기가 어디라는 걸요? 한국이라는 것도 같이 가죠. 여기서는 뭘만 수집하면 되죠? 게임 리스트에서 다 지울게요. 필요 없는 거 다 지우고, 이제 끝났으니까 게임 그 카드 리스트에서 부를 때 여기서 게임 클래스를 만들지 않고, 자, 이것도 다 지울게요. 끝났으니까. 자, 이렇게 했더니, 자, 어쨌든 이 부분은 그렇게 길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 클래스가 엄청 길어졌죠, 우리가 처음에 예상보다.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쪽 왼쪽이 커지고요, 오른쪽이 심플하게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를 가서 우리가 게임 상세한 정보를 구해오고 싶다 했을 때는 게임 카드 리스트를 돌리면서 이 게임을 부르는 게 아니고 뭐만 부르면 되죠? 이 게임들의 URL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검사해 보면 지금 요걸 클릭하고 가는 거니까, 여기 아까 요 링크죠? 여기 링크 검사 한번 해보면 지금 요 주소가 뭐죠? 상세 페이지 주소예요. 스토어 앱스의 디테일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상세 페이지니까 누르면 상세를 갔잖아요. 그래서 요 상세 페이지를 가서 우리가 다 불러올 거거든요. 호환되는 기계라든지 이런 설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레이팅이라든지 이런 댓글도 갖고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업데이트 날짜, 크기 이런 거 다 갖고 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다 갖고 와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할 수가 있겠죠. 어떤 게임들의 이제 유료 게임의 상위 랭킹들은 어떠한 패턴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걸 우리가 뽑아내가지고 게임 유료화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게임 퍼블리싱 하는 회사에서는. 자,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세 페이지를 써야 되는데, 우리 지금 리스트만 분석했으니까, 리스트에서는 요 링크만 쭉 수집해서, 링크만 쭉 담은 다음에, 이 자리에, 리스트에, 어떻게 하면 돼요? 루프 한 번 더 돌아야 되죠. 루프 돌면서, 뭘 해야 되죠? 상세 페이지로 이동한 다음에, 긁어오는 건 뭐예요? 요 부분이죠. 리퀘스트 get 해가지고 상세 페이지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돌면서, 거기에 있는 세부 데이터들을 쭉 뽑아오는 거예요. 정말 힘들겠죠. 일부는 노가다고, HTML 구조도 파악해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듭니다. 그걸 우리는 데이터 수집 시간에 계속 할 거예요. HTML로도 웹사이트도 크롤 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들도
가공을 해볼 거고. 그래서 데이터 수집은 웹사이트가 제일 많으니까 웹사이트 이렇게 수집하는 거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고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뒤쪽에 조금 더 해볼게요. 이제 이 트라이디스는 했고요. 이번 문제는 다음 기회에 아니면 또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네, 데이터 수집 시간에 수집 교과에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만의 외부 모듈 만들기. 모듈에 대해서 조금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기서 만약에 첫 번째 제가 이거부터 할게요. 여기 제일 아래부터 언더바 네임에 대해서 모르셔가지고 이제 아침에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이건 클래스밖에 없죠. 여기서는 게임이랑 클래스. 근데 이 게임에 어떠한 내가 로직을 심을 수도 있죠. 여기다가 프린트 찍을 수 있잖아. 이렇게 찍으면 어떻게 되죠? 제가 파이썬 game.py라고 한다면 뭐가 실행돼요? 클래스는 전혀 실행 안 되고 이것만 실행되겠죠. 그래서 이것만 실행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걸 불렀을 때, 그러면 내가 아까 했던 거 이걸 불렀을 때도 어떻게 돼요? 얘는 실행될까요? 안 될까요? 이 부분 안 돼요? 되죠. 실행되고 갔잖아.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실행되면 안 되겠죠. 이럴 때 내가 모듈로 사용했을 때 얘를 그때 요 쓰는 게 언더바 네임이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 네임을 한번 찍어 봅시다. 자, 했더니 언더바 메인이라고 떴어요. 자, 내가 당하는 내가 이거 엔트리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진입점. 내가 엔트리 포인트면 네임은 뭘로 준다고요? 언더바 메인으로 준다고. 근데 내가 당했을 때는 당했다고 표현하기 좀 그러네요. 내가 참조당했을 때 모듈로 사용됐을 때 이 말입니다. 모듈로 사용됐을 때는 게임이라는 클래스 이름으로 사용된 거죠. 그래서 어떨 때만 얘를 실행하면 돼요. if 언더바 네임이 뭐일 때만 언더바 메인일 때만 이렇게만 실행하면 내가 엔트리 포인트일 때만 이걸 실행하는 거죠. 이 부분을. 됐나요? 그러면은 내가 엔트리 포인트일 때는 실행될 거고요. 내가 엔트리 포인트가 아닐 때는 실행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사용되는 겁니다. 내가 모듈로 쓸 때는 하지 마. 모듈로 쓰지 않고 내가 자체가, 나 자체가 실행될 때만 요걸 실행해 할 때는 제일 상단에다가 요걸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제 외부 모듈 만드는 거. 우리 PIP 인스톨러 뷰티풀 숲을 받았죠? 그것처럼 내 모듈도 서버에다 올릴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나만의 외부 모듈 만들기인데 먼저 로컬 시스템 내 PC에서 쓰는 거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PIP 인스톨하면 어디서 다운받는지 궁금하죠? 되게 궁금할 텐데. 자, BS4 내가 PIP 인스톨 했는데 아무 URL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줬잖아요. 그냥 명령만 쳤을 뿐인데 서버에서 다운이 됐잖아. 자, 여기 있는 겁니다. 파이파이라고 부르는데 파이썬 패키지 인덱스라고 하는 여기다가 등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BS4라고 하는 놈은 얘입니다. 뒤에 버전이 붙어 있긴 한데 색깔이 조금 다르죠? 파란색으로 BS4 돼 있죠. 자, 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의 코드가 등록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받으세요 라고 설명도 나와 있고요. 이게 이제 외부 모듈이고요. 외부 모듈인데 뭐죠? 모듈을 위한 외부 모듈이고, 나만 쓸 거면 사실 이 부분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만 쓰는 것만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하나 올라가서 이름을 뭐라고 지을 거냐면, 내가 모듈로 만들고 싶을 때 여기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저는 JP Utils라는 거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없죠? 찾을 수가 없잖아. 그럼 내가 이 이름을 써도 되는 거예요. 내가 선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JP 그냥 my라고 써볼게요. 그래서 cd my로 가가지고 이제 요 클래스, 요 디렉토리는 헬로하고 다른데예요. 완전히 다른데. 근데 여기다가 제가 모듈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고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얘도 GitHub 리파지토리를 가져야겠죠. 얘 소스도 유지해야 되니까. 근데 일단 그거는 좀 이따가 하고 제가 모듈화 시키는 걸 볼게요. 우리가 저번에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냐면 디렉토리 구조가 우리가 헬로가 있었고요. 헬로 폴더 아래에 A라는 폴더가 있고 B라는 폴더가 있었어요. 그럼 요 아래에서 우리가 뭐 A1.py가 있고요. 여기는 B1.py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A1.파이에서 B1.파이 부르려니까 되게 번거로웠죠. 이 디렉토리를 어떻게 해야 돼? 시스템 패스에 등록했어야 되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모듈로 만들어 버리면 어때요? PIP 인스톨로 설치해 놓고 내가 임포트 해버리면 끝나니까. B든 A든 어디서든. 그리고 재사용 가능하죠. 지금은 헬로 프로젝트에서만 쓰지만 내가 다음번에 블랙잭이라는 프로젝트에서도 얘를 쓰고 싶어. 그때도 편하겠죠. 그때 이 소스를 다 가져올 필요 없잖아. 인스톨로 설치할 수 있다면. 자,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렉토리 만들었고요. 저는 my라고 해서 만들었고, my 좀 그런가? my를 아까 jp utils라고 했으니까 근데 조금 쫑날 거예요. 그래서 cd jp utils라고 지금 만들었고요. 제가 jp utils라고 만들었고 cd jp utils에 들어가서 자, init.py를 만드는데 이건 옵셔널이에요. init.py에다가 내가 모든 기능을 다 써도 돼요. 그러면은 지금 jp utils라는 건 init.py에다가 펑션 def 펑션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도 되고요. 저는 좀 더 깊이 가볼게요. 클래스도 있고 뭐도 있고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가 만든 게임이라는 것도 여기다 jp utils에다가 두고 싶어 저는. 그래서 setup.py를 만들 거예요. setup.py. 자, 이제는 코드 이렇게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얘밖에 안 열리죠. jp utils라는 걸 만들고 여기다가 setup.py라고 만들 거예요. setup.py가 언제 쓰이겠어요? 그냥 pip 인스톨 할 때 쓰겠죠. 등록할 때도 쓰고요. 뒤에 거는 우리가 아까 작업하던 거고. 자, setup.py는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자, 이 형태로 쓰시면 돼요. 요거 의미만 아시면 되거든요. 자, 요 모듈의 이름은 jp utils야. 자, 이 셋업 툴스라는 거, 거기서 셋업이라는 거 필요한 거죠. 이 함수를 필요로 하니까 이걸 임포트 한 거예요. 파이썬이 제공하는 거고요. 자, 버전은 0.1이야. 0.0.1로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 설명이죠. 자, 제가 만든 util 모듈스다. 그 다음에 URL은 기덤 URL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디플렉스에 jp utils라고 리파지토리를 만들 거예요. 나중에 등록할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저자고 제 이메일이고 라이센스는 MIT 아파치 그때 얘기했고요. 패키지는 jp utils. 요건 뭐냐면 실제 패키지니까 어떤 모듈들을 담고 있는 놈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어디 갔어? 또 하나 만들 거예요. jp util이라고 했네 저는. jpt 이름 다르게 해도 되는데 jpt util을 jp utils. 이렇게 하면 얘가 깨질 텐데 딜리트 됐죠. 얘는 닫고 다시 열게요. 코드 전체 폴더를 열어가지고 저기 셋업.py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근데 내가 디렉토리 하나 더 안 만들고 싶어요. 지금 jp utils 속에 jp utils를 또 만들어야 되거든. 여기에 패키지니까 디렉토리가 될 거잖아요. 패키지는 디렉토리입니다. 모듈을 담고 있는. 이렇게 또 만들어야 돼요. 그럼 jp utils 안에 jp utils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은 뭐라는 거예요? 나한테 아무 의미 없고 그냥 소스가 있는 위치일 뿐이고요. 실제 패키지 이름은 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아래다가 바로 만들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를 그냥 점으로 찍으시면 돼요. 점 찍으면 따로 이제 하위 디렉토리 안 만들고 여기다가 클래스들 쭉 만들겠다는 거예요. 파일들. 근데 이제 저는 좀 분리할게요. 나중에 뭐가 될 거냐면 여기다가 jp utils도 있고 여기다가 뭐 파일 utils도 있고 이렇게 쭉쭉쭉 추가할 수가 있겠죠. 제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근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은 사실 jp util이라고 보다는 myutils가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또 바꿔?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가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install requires는 내가 필요로 하는 외부 라이브러리들이에요. 저는 request라는 걸 내가 쓰겠다는 거죠. 요 내 모듈에서. 그래서 이걸 써주면 되고 필요 없으면 안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찝세이프 뭐 하는 건데 찝으로 해가지고 쓰겠냐? 아니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그 게임스 아까 게임 클래스를 일로 옮겨 볼게요. mv 위에 헬로 아래에 게임.py를 여기로 옮겨 볼게요. 그러면은 아까 거기는 에러 나겠죠. 게임이 일로 넘어왔으니까. 그래서 한번 봅시다. 여기 봤더니 game.py가 있어요. 그래서 이 game.py를 제가 하나 더 열을게요. 여기다가
좀 구분하려고 제가 조그만 글씨로 여기로 나오고요. 여기는 조금 큰 글씨, 큰 글씨가 메인 작업 영역이고요. 여기는 헬로 영역이에요. 그래서 파이썬 아까 페이드 뭐 드네요. 플레이 페이드를 실행하면 게임이랑 모듈 못 찾겠어요 라고 나오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제가 모듈을 할 거예요. 자, 셋업.py 만들었고요. 셋업.py 잘 만들었고 나머지는 그렇게 할 게 없어요. 굳이 뭐 원래 2점 때는 init 파일이 필수였습니다. init.py가 필수 파일이었는데 3점대가 되면서 3.5부터인가 아마 이건 옵셔널로 바뀌었어요. 꼭 없어도 되는 걸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인스톨 하는 게 pip 인스톨이 있고요. pip 인스톨 -e가 있습니다. pip 인스톨은 잘 들으세요. 한번 인스톨이 되고 나서 내가 게임.py를 고칠 수도 있죠. 여기서 지금 게임.py가 여기 있을 거예요. 게임.py를 내가 수정할 수도 있잖아. 그 수정한 게 안 먹어요. 얘는 안 먹고 얘는 -1을 붙여주면 심볼릭 링크로 연결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수정한 게 바로바로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쓰겠죠. 로컬에서 쓸 때는 이렇게 다 쓰는 겁니다. 이렇게 다 써놓고 이게 잘 되면 그제서야 이제 만인의 모듈로 만드는 거죠. 모드의 모듈로. 자, 그래서 여기서 pip 인스톨 -1을 붙이고 해요. 작업을 실제 프로젝트에서도. 그래서 현재 폴더죠. 근데 현재 폴더가 아니고 지금 속에 들어갔네요. 어디서 해야 되냐면 셋업.py가 있는 곳에서 해야 돼요. 여긴 셋업.py 없죠. 어디 있어요? 셋업.py 하나 위에 있죠. 여기서 LL 해볼게요. 셋업.py가 있는 곳에서 하는 겁니다. 왜냐면 얘가 설치하는데 필요한 파일이에요. 셋업.py가 pip install -e 현재 폴더 셋업.py가 있는 폴더가 현재니까 점이에요. 이렇게 했더니 리퀘스트까지 다 실행했네요. 근데 리퀘스트가 이미 requirements 리퀘스트가 already satisfied네요. 그러니까 이미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뜬 거고, 만약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리퀘스트도 같이 설치할 거예요. 근데 리퀘스트 쓰지도 않는데 그냥 해본 거예요, 제가.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서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해놓고 한번 볼게요. pip 리스트 해보면 되죠. 뭐가 설치됐나 쭉 보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jp utils라고 하나 생겼네요. 0.0.1로. 자, 여기에 뭐가 생겼죠? 디렉토리 경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단단하게 연결된 거예요. 링크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jp utils에 소스가 수정되면 나한테 바로 반영해 줄 거예요. 자, 어쨌든 설치가 됐다. 설치가 됐으니까 내가 여기 옆에 가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임포트 게임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모듈 이름이 뭐예요? jp utils잖아. 그죠? jp utils. 그러니까 임포트 이건 아니고요. 이건 옛날 거고. 자, from jp utils에 utils 모듈에서 import 뭐라는 거예요? 게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jp utils 이렇게 불러야 돼요. jp utils의 게임. 왜냐면은 바로 게임을 부를 수 없는 게 이 게임도 어디 있어요? jp utils 아래에 있는 거죠. 이거 게임이라는 파일이잖아요. 이 파일이기 때문에 이 파일에 내가 게임이란 클래스가 있지만 또 다른 클래스 만들 수도 있죠. 클래스 뭐 게임 리스트라는 클래스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들었을 때 얘를 임포트 할지 얘를 임포트 할지 모르니까 명시를 해줘야 돼요. jp utils 모듈 안에 게임이라는 파일 안에 이 파일도 뭐 패키지니까 이 파일 안에 임포트 요 클래스를 임포트 해라 이런 뜻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줘야 되고요. 이제 여기 아까 setup.py에서 만약에 이 부분을 안 썼다 그러면은 바로 게임 from game import game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가 우리가 패키지 이름을 써줬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만드냐면 그냥 jp utils 아래다가 클래스들을 쭉 만들어요. 쭉 만들 수도 있고, 근데 저는 하나 더 둔 거죠. jp utils 아래 지금 여기가 jp utils거든요. jp utils 아래 jp utils 나중에 파일 utils 이렇게 제가 쭉쭉 만들어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씩 추가해 나갈 거고, 요 소스만 별도의 리파지토리에 저장을 하겠다 하는 거고, 이걸 한번 실행해 보면 이렇게 잘 돼요. 잘 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했던 것 중에 우리가 스트링을 이렇게 바꿨었죠. 이렇게 썼었죠. 자, 요거를 어떻게 쓰면 되죠? 이제는 비주얼 스튜디오까지 두 개가 돼버렸네. 어쨌든 여기서 제가 이 투스트링 부분을 이제 뺄 거예요. 우리가 이걸 스트링으로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빼고 이렇게 바로 쓸 거예요. 지금 보셨다시피 내가 소스를 게임.py를 계속 고쳐 나갈 때마다 얘는 적용이 됐죠.
근데 만약 pip 인스톨 해가지고 그 우리가 pip 때 이렇게 마이너스 2를 붙여서 그런 거고, 마이너스 2를 안 붙였다고 한다면 반영이 안 될 거예요. 자, 그리고 pip 인스톨에서 지금 jp utils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이걸 없애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죠? pip uninstall이죠. 그 다음에 jp utils라는 이름이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물어봐요. 확실하냐? yes. 이렇게 물어보고 pip 리스트 해보면 이제 jp utils라는 게 없죠. 빠져버렸죠. 네. 이렇게 되고요. 다시 인스톨을 하는데 그냥 아까 같이 마이너스 2 안 붙이고 여기서 바로 점으로 했을 때는 잘 설치가 됐어요. 잘 설치됐고, 실행도 옆에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했더니 잘 됐어요. 잘 됐죠? REPR 호주 잘 됐는데, 제가 REPR을 다시 넣게 되면 이렇게 스트링으로 잘 찍혀야 되죠. 하지만 안 찍히겠죠. 여기서는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소스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붙여가지고 개발을 하고요. 내가 실제로 어디다 올릴 때, 여기다가 파이파이에 올릴 때만, 그때만 올렸을 때만 이제 인스톨로 때리면 돼요. 자, 그것 때문에 제가 보여드린 거고, 개발은 항상 마이너스 1을 붙여서 한다. 이렇게 지우고 인스톨 마이너스 1을 붙여서 이렇게 개발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듈화 시켰고요. 그럼 어디서든지 지금 내가 이제 JP utils를 부를 수가 있어요. 어떤 프로젝트든 이 PC에서는 다 부를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은 또 이걸 깔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깔려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클론 받아가지고 또 이 pip 인스톨 마이너스 2 이거 해야 되죠. 그게 싫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파이파이에 등록시켜버리면 된다고. 등록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직 git 리파지토리를 안 만들었는데 그냥 한번 해볼게요. git 리파지토리를 안 만들어도 되는지. 자, 여기다가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pip 인스톨을 때렸을 때는 어디를 찾는다고요? 여기를 찾는다고. 이 사이트에 있는 걸. 그래서 모듈 디렉토리 만들고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요게 공식 명령입니다. 정식 명령. 자, 파이썬 setup.py를 실행시키는데 등록을 할 거예요. 이제 파이파이에다가 등록을 할 건데, sdigit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배포될 파일이에요. 자, 제가 요거를 이렇게만 한번 불러볼게요. python setup.py 그 다음에 sdigit만 딱 불러볼게요. 어떻게 되나? 이렇게 했더니 creating dist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dist가 생겼네요. 이 소개 한번 볼까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taru.gg집으로 묶이죠. 아, 배포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taru.gg집으로 올라가는구나. 어느 사이트에? 파이파이에. 그죠? 파이파이 이 사이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안 올라간 거죠. 난 레지스터 안 때렸으니까 이 디스트만 만든 거예요. 디스트만 만든 거고, 이제 등록을 하려면 파이썬 셋업 레지스터까지 타야 되죠. 여기까지. 자, 레지스터에 업로드 이거 한 방에 할 수도 있어요. 업로드까지. 근데 이렇게 하면 에러 나요. 자, 이렇게 디스트에 한번 타는데, 자, 이제 요 가입을 저는 돼 있거든요. 이제 이그지팅 로그인이죠. 이 사이트에 가입하셔야 돼요. 등록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입하시면 되고, 저는 일단 가입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1번 플렉스. 자, 이렇게 해서 패스워드 한 번 더 물어봐요. 근데 에러 날 겁니다. 자, 했더니 무슨 에러가 났죠? 서티피케이트 에러 났죠. 인증에 실패한 거예요. 이 인증이, 얘들은 저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막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입만 하고 막 소스 막 올리겠죠. 자, 그것 때문에 내가 로컬에다가 그 정확한, 저도 그쪽에서 원하는 그 인증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누가 이제 그걸 자동으로 만들어 놓은 걸 올려놨어요. 한번 올려보는 것만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가입하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나중에. 자, 이거 깔았고요. 그 다음에 요걸 순서는 이거 먼저 하셔도 돼요. 이거랑 이거랑은 상관없어요. 1번이랑 2번이랑은. 자, 올렸고요. 다 adding dist info에다가 다 만들어졌죠. 만들어졌고,
이제 트와인으로 업로드 하면 돼요. 트와인으로 업로드 하는데 뭘 업로드 한다고요? 디스트 폴더에 있는 걸 업로드 한다 그랬죠 아까. 그래서 이렇게 업로드 하면 물어봐요. 다시 그 파이파이 계정. 자, 이렇게 하면 파일이 크지 않으니까 금방 올라갈 거예요. 자,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나면 아까 제가 찾아도 없던 JP 유틸스가 생겼네요. 0.0.1로. 그럼 여러분들 PC에서 아마 JP 유틸스라고 PIP 인스톨로 때리면 설치가 될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제는 PIP 인스톨 JP 유틸스 라고 인스톨을 해볼게요. 아까 그 지우고 할 걸 그랬다. 어쨌든 설치가 됐어요. PIP 리스트 해보면 아까랑 좀 다르죠 느낌이. 자, JP 유틸스라고 나오고 0.0.1만 나오고 뭐 뒤에 이상한 거 붙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외부 모듈로도 만들 수가 있다. 자, 이거 구성하기가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왜냐면은 이건 SSH로 인증을 받는데 그 인증 키를 내가 내 로컬에 등록해야 돼요. 무슨 키죠? 그거는 서버에서 또 발급받아서 파이파이에서 인증 키를 발급받아서 등록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 등록했다고 치고 요걸 때리는 게 정석입니다. 지금 트와인을 쓰는 거는 이제 곧 막힐 수도 있어요. 이걸 막을 수도 있겠죠, 파이파이에서. 그래서 임시로 쓰는 거니까 임시로 지금 해본 거고요. 이제 그 인증 키 받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아마존 웹 서비스를 쓰거나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쓰거나 할 때도 똑같이 걔들 서버에 인증 키를 우리 PC에 다 심어야 돼요. 그때 우리가 리눅스 배울 때 한번 해보면 되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벌써. 자, 익셉션 핸들링. 자, 이걸 우리가 처음에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 예외가 발생했을 때 에러 내고 시스템이 죽어버렸죠. 그걸 방지하는 거예요, 얘는. 설명 먼저 드리고 한번 같이 해봅시다. try는 시도해보라는 거죠. 자, 어떤 코드를 썼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숫자가 아닌 거를 인트로 바꾼다거나, 막 이런 문제 생길 수도 있고, 0으로 나눈다거나, 여러 가지 에러가 있죠. 그리고 또 인덱스 에러도 있었잖아요. 그런 인덱스 에러라든지 그런 게 발생했을 때, 쭉쭉 타다가 그 에러가 딱 발생하면 accept를 찾습니다, 얘는. 그래서 accept를 찾아가지고 accept 부분을 처리를 해요. 예외 처리. 자, 예외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예외 처리 할 게 없을 때는 패스 이렇게 적으시면 씹는 거예요. 이 에러는 내가 씹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else는 예외가 없었을 때는 이제 더하기를 해라, 빼기를 해라, 뭐 이런 식의 로직을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finally는 무조건 실행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럼 예전에 우리가 위드문이 없었던 시절에는 어떻게 했냐면 try에서 위에다가 이제 파일이라는 그 오픈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쓰거나 읽거나 하겠죠. 그러다 에러 나면 어때요? accept 타고 그 다음에 에러 메시지 뿌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파이널리에서 클로즈를 해주면 얘는 100% 클로즈는 되겠죠. 그래서 파일을 열고 클로즈 안 하고 끝나는 경우는 없겠죠. 그 다음에 DB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해놓고 이 파이널리에서 클로즈 해주게 되면 항상 클로즈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해라고 이렇게 파이널리까지 잘 만들어줬는데 그래도 안 닫아요. 그래가지고 위드문이 생겨났다. 자, 이 언어 저 언어 다 이제 자바도 최근에 붙었고요. 생겼고요. 그래서 위드문이 그렇게 해서 생겨나게 된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할 때는 자, accept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자, 일단 요거 먼저 한번 만들어 볼게요. try accept. 자, REPR이 아니고 str로 원위치 해놓고 갈게요. 정상으로 해놓고. 자, 여기다 파일 하나 만들어서 try 1.py라고 할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s는 SSS 이렇게 하나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요거를 s 더하기 1로 한번 바꿔봅시다. 프린트 이제 int 더하기 1 해야 되니까 s를 하겠죠. 자, s 값은 뭐가 들어올지 몰라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선언했지만 실제로 돌아가는 코드에서는 s 값이 사용자 입력 값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숫자를 넣을지 문자를 넣을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숫자를 넣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찍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숫자를 넣어봅시다. 1, 2, 3.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러니까 파이썬 이걸 키울게요. 파이썬 try 1.py 이렇게 했더니 1, 2, 4 잘 찍혔어요. 근데 만약에 문자 s가 하나 들어갔어요. x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에러 내보내죠. 그럼
다 뒤에 할 게 아직도 잔뜩 남았는데 이것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다 문제가 되는 거죠. 난 여기서 프린트 뭐 이쁘게 뭐 하고 싶은데 저 뒷부분 아예 찍지도 못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try를 건다고. try. 자, 외워버리세요. try catch는 많이 쓰니까 catch라고 그래요. 다른 언어들은 catch예요. 파이썬은 except입니다. 그래서 try 콜론 except 콜론 finally 콜론 요 세 개는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try 콜론 요거 했는데 except가 발생했어요. except. 자, 에러가 발생하면 자, 프린트 뭐 이렇게 에러를 찍고요. 자, 파이널리도 한번 해볼게요. 한 번에. 파이널리는 무조건 내가 요걸 찍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익셉션이 나도 처리가 될 거예요. 했더니 에러가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뒤에 처리하고 싶은 거 처리했죠. 자, 요렇게 되는데 익셉션에서는 제가 왜 캐치라고 자꾸 부르냐면 에러 요 객체 인스턴스 타입 있죠. 요 타입별로 내가 캐치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아까 무슨 에러가 났었죠? 밸류 에러가 났어요. 그러면은 밸류 에러는 내가 잡겠다 하는 거죠. except 여기서 밸류 에러라고 이렇게 잡으면 이 밸류 에러를 내가 여기서 잡는 거예요. except가 여러 개 있더라도 자, except 여기다가는 자, 이렇게 한번 찍어 볼게요. 여기서 밸류 에러라고 하면은 밸류 에러 오커스라고 또 뜨겠죠. 이렇게 밸류 에러가 잡힌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걸 찍어보고 싶으면 이 에러가 무슨 내용인데 이렇게 해서 VE라고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콤마 VE 하면은 이제 이 익셉션에 이 에러에 어떤 주소값이나 뭔가 str이나 이런 게 찍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찍어봤더니 invalid literal for int 이렇게 해가지고 베이스 10 123x 좀 친절하게 나오죠. 보통 이렇게 찍습니다. exception은 as는 뭐죠? 얘 별명을 달아주는 거죠. 이 exception의 이름을 v라고 내가 줘주고 그 v를 찍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에러가 났어요. 이번에는 divide zero로 해볼까요? 얘는 숫자로 잘 만들어주고요. print int s 나누기 0 하면은 divide 에러가 나겠죠. 이 value 에러는 안 잡힐 거고. 자, 그러니까 다른 에러가 났어요. 그럼 난 divide 제로도 잡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잡는 거예요. 제로 디바이드 에러. 그래서 요 에러도 보통은 이렇게 1로 잡습니다. 1로. 그래서 제로 디바이드 에러 이렇게 해서 잡으면 제로 디바이드 에러가 잡히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제로 디바이드 에러든 밸류 에러인지 내가 다 선언해 줄 수가 있어요. 요런 에러들은 여기 말고도 또 하나 에러 더 있을 거예요. 타입 에러, 네임 에러 뭐 이런 거 잡으면 되고 그 다음에 else 한번 해볼게요. else 에러가 안 났다면 처리하는 거예요. 지금은 else 탈까요? 안 탈까요? 이렇게 한번 찍어 볼게요. 안 탔죠, else 부분. 왜 안 탔죠? 여기서 잡혔으니까 안 탄 거고. 자, 여기서 다시 1로 나눠 볼게요. 그러니까 else 잘 탔죠. 그래서 여기서 수행하고 이게 잘 통과됐으면 여기서 처리해라 라는 명령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else 명령은 파이썬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 언어를 해봤지만 else 있는 언어는 파이썬이 처음이에요. 근데 이 else가 장단이 있습니다. 장단이. 왜냐하면 다른 언어는 그럼 else 없으면 어떻게 처리할까요? 뭐 캐치해서 처리해도 되고, 그죠? 파이널리에서 처리해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else가 없으면 좀 불편하긴 해요. 중첩으로 쌉니다. try 속에 또 try가 또 들어가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else가 있으면 좀 좋은 점도 있어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제가 왜 이렇게 무조건 좋다라고 말 못하냐면, 그죠? else 부분은 여기서 제가 어떤 처리를 해야 되죠. 왜냐면 플로우라는 게 여기서 에러 났다고 해서 내가 그 다음에 딴 걸 처리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 전체가 어때야 돼요? 에러 없이 실행돼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else는 많이 안 쓰고 여기다가 그냥 로직을 다 씁니다.
그래서 익셉션이 나면 에러 났다고 던져주고 딥 처리를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자, 그거는 적절하게 여러분들 판단해서 쓰시면 되고요. 자, 이제 트라이 캐치 배웠으니까 어떤 에러 처리는 다 이걸로 하셔야 돼요. 지금 만드는 블랙잭을 할 때 어떤 에러 하나 때문에 계속 게임을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정확한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메시지 보내고 하면 돼요. 여기서 이거 두 개 안 잡혔으면 여기서 잡힙니다. 밸류 에러도 안 잡히고 제로 디비전 에러도 안 잡히고 그런데도 에러다. 그럼 여기서 잡혀요. 항상 여기서는 무조건 잡히니까 마지막에는 여기서 값을 정확하게 입력하세요. 0 이외의 숫자를 입력하세요. 뭐 이런 에러가 나오겠죠. 숫자만 입력하세요. 이렇게 메시지가 달라지는 거죠. 이제 추가로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CSV를 그냥 콤마 찍고 스플릿해서 했는데, CSV 먼저 설명드리고 이것들 설명드릴게요. CSV는 CSV 모듈이 있어요. 그래서 CSV 내장된 모듈 많이 쓰니까 있는 거겠죠. 자, 리더는 읽는 놈이에요. CSV 파일을 읽을 수 있는 객체, 그 펑션으로 만들게 되면 리더라는 객체가 떨어져요. 이 리더는 뭐냐면 이 델리미터, 좀 전에 제가 탭이라고 그랬고 어떨 때는 콤마로 하겠죠. 네, 그거의 리더예요. 그거의 리더를 가지고 한 줄씩 한 줄씩 찍는 거죠. 자, 뭐가 편한지는 여러분들 판단하십시오. 그냥 파일 읽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요럴 때가 편하죠. 라이트 할 때가 조금 편하긴 해요. 그래서 csv.writer 해가지고 라이터 객체를 만들 수 있는데, 요 파일, 요 위에는 오픈이 있겠죠. 위드 오픈 파일 했다고 치고, 그 파일의 델리미터를 콤마로 해서 쭉 읽는 놈, 쓰는 놈이에요. 그럼 이렇게 쓰면 어때요? 얘 콤마 이렇게 되는 거죠. 좀 더 이쁘겠죠. 리스트로 담았다고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CSV 쓰시면 되고요. 자, 스태티스틱스라고 우리가 이제 쓸 거니까, 자, 이런 거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찍어 볼게요. 임포트 시키고요. dir 라고 치면 여기 모드 메디안 로우, 메디안 하이 이렇게 조금 더 있죠. 이것도 배려할 수도 있네요. 자, 이런 식의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펑션들이 있습니다. 통계 관련된.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평균, 중간값, 최빈값, 나중에 우리가 통계 분석할 때 파이썬으로 통계 분석할 일은 별로 없어요. 우리는 R로 할 거기 때문에. 근데 혹시 이제 파이썬으로 하게 될 때 요런 걸 쓰면 되겠죠. 이거 말고도 모듈 배울 거는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듈은 하나씩 데이터 분석 쪽에는 하면서 배워볼 거고요. 요걸로 파이썬 일단 기초라고 그러면 서운하죠. 중국까지는 마치는 걸로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걸 할 거예요. 이제 SQLite를 써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처리하는 거. 파일에다 쓰는 게 아니고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쓰는 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GUI 프로그램도 해야 되죠. WX 파이썬으로 GUI 프로그램도 한번 해보겠습니다.